네, 지금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씬 기대하게끔 만드는 증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디테일하고 자세한 썰들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타 1부 주식설 전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앵커님 앞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또 코스피에서는 대장이라 부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 네. 반도체주들이 특히나 오늘 대형 반도체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등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좀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은 좀 이제는 괜찮아지려나라는 진짜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게 뭐 물가가 지금 많이 높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앞으로는 낮아질 것이다. 과거의 데이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높은 거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데이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의 실적 좋은 걸 예. 정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간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지금 침체된 게 반영됐을 때 안 좋게 나오진 않을까 우려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께 제가 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 주들이 움직인다는 것, 우리 시장이 또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문자까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예. 슈팅스타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에는 225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로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24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나홀로 6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9일 이후 지난 20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대형주들이 자리했습니다. 자, 특히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액의 절반에 이르는 3천억 원가량을 모두 삼성전자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서 오늘장 상승을 했고 6만 전자 탈환을 코앞에 두게 됐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2.95% 오른 59,4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만 11%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상승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소폭 오른 690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로 바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자, 이후로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오늘장 1% 가깝게 밀려나면서 68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환율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아시아 증시가 반등하면서 낙폭을 확대했고 오늘장 1,426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시장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안심해도 될까 아니면 불안하게 여겨야 될까 속임수 반등은 아닐까 데드캣 바운스는 아닐까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를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 미중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이 증시 하락이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9년 말부터 반등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증시가 살아난다. 한 4개월, 5개월간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주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웬걸 코로나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 이슈가 터지더니 증시가 와장창 무너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0월 달에 이 반등,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이야기, 우리 두 전문가님들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컨터 전문가님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든든한 두 전문가님과 함께 수요일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썰전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부 1조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새만금 중심 거점으로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제 다컨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과거에 이제 레고랜드 악재를 어떻게 보면 좀 막기 위해서 뭐 투자를 늘리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만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 쪽에서 계속 이제 좀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 저점을 딛고 올라갈 만한 이 시발점이 될까요? 트리거가 될까요? 저 일단 지금 뭐 사실 뭐 새만금 얘기가 예전 이제 뭐 벌써 이제 뭐 30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죠. 또 이제 뭐 연결도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번 정부는 좀 새만금을 계속해서 좀 빨리 좀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좀 의지가 좀 있다.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그렇죠. 의지가. 속도를 좀 내고 싶어하는 이제 일단 뭐 이제 거의 뭐 첩삽을 또 다시 한번 좀 뜨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일단 지금 뭐 장세 자체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뭐 좀 파이팅 있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정부에서 일단 뭐 새만금 1조 투자를 하면서 일단 그 금액 자체가 뭐 다른 이제 이때까지의 투자 규모 대비해서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파생돼서 뭐 다른 이제 뭐 사업들 새만금 이제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기초 건설 관련 테마들의 그럼 좀 기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이제 뭐 시작입니다. 사실 새만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단계별로 10년 차, 2030년, 40년, 50년까지도 보면서 굉장히 좀 길게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적인 그런 템포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좀 부분들 좀 보이고 일단 뭐 잠깐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새만금을 일단 뭐 기틀로 전반적인 좀 이제 시장에 좀 큰 틀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에 장세 자체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상승 탄력의 절반도 지금 못 미치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점대에 찍은 상태에서 강한 장대 항목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뚫어주면서 위에 지금 이제 60선 상단 라인 때까지도 올라와주는 모습 굉장히 이제 그 저점 대비해서 10%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나왔죠. 그에 반면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이제 막 지금 20선 라인대에서 조금 이제 횡보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대를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다우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 다우 평균 지수가 10%대를 뚫은 거 대비해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5%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그 상승 탄력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 이제 뭐 지금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이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뚫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2,300에서 2,400대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적으로 700포인트 라인 때 뚫어주면서 720에서 740까지도 좀 이제 볼 수가 있다. 지금 단기간에 이제 그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잠깐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이탈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시장 좀 참여를 해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좀 좋은 장세다. 다시 시작해볼 만한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컨터 전문가님이 또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다 보니 지금의 이런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승을 메꾸면서 강한 상승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 뭐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미 증시가 갈 때 우리나라 증시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미 증시 영향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선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된다면은 좀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도 지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문가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런 유동성이라는 것들, 우리가 사실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이런 악재들이 막 이렇게 맞물리면서 증시가 무너졌는데 네. 사실 이럴 때 지금 이런 악재들이 반영되고 이걸 살리겠다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 증시가 이제 막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19년도에 그때 방심했었다가 20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급락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또 뒤통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네. 뭐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들이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새만금 정책과 관련돼서는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서로 죽겠다, 나 죽는다, 뭐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네. 안 좋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이제 무역 구조의 개선 부분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아니면 또 관광 레저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또 관광객들에 대한 유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번 새만금 계획과 좀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 어떤 지역주의 부분에 나서지 않고 이 새만금 지역이 이제 전북 지역이란 말이죠. 군산 밑에 쪽이고 거제시 위쪽, 부안 위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전라도 지역 부분들에 대한 개발 사업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균형 발전 부분들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화면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새만금 지역에 대한 주로 이제 광역 도로망 부분에 대한 얘기가 위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직접적으로 수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주변 간척지 부분들, 즉 메꾼 이제 땅덩어리들과 관련돼서 신규 도로 부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역 부분이라든지 항만과의 연결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신설 도로들도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광 레저 부분들도 좀 보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추진하고 완전체로 갖추어진다라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건설업종 부분에 있어서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부분의 어떤 좀 발전 부분들, 약간 침체되어 있던 부분들을 또 살려서 이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 새만금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지금 이제 예타 타결이 된 거 중에 역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집권 여당 쪽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상도 지역 부분에 대한 발전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부산 지역과 관련된 재개발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4조 원대 규모에 대해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위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가의 어떤 버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의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해소되려는 단계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 힘든 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형 또는 일부 연계된 하청업체들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신규 개발이라든지 추가 개발 부분들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뭐 주가 연동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계 종목들에는 분명히 반응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전에도 얘기해드렸다시피 문화를 좀 해외에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이나 관광 레저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항만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무역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확실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번 새만금 관련 사업 영역에 대한 타결 부분과 진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국내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경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노란톡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운영하시는 노란톡의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드시고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이제 딱 켜시면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드시고 카메라 통해서 하단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하셔서 장중에 소통이라든지 계속해서 정보 공유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썰전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크라이나 이 재건 위한 21세기 메셜 플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고 이 인프라라든지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쪽에 관련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한번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이 두 번째 이슈를 봐도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 인프라라든지 재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섹터들의 집중, 우리가 또 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슈는? 일단 뭐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시기상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제 또 빨리빨리 좀 해결돼야 될 과정이고 그렇죠.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쪽으로 좀 붙어주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뭐 모듈 주택이라든지 지금 뭐 일단 1차적인 이제 중요한 인프라들은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 그런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이 좀 복구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뭐 마션 플랜을 뭐 가동을 한다라고 하죠. 지금 이제 2차 전쟁 그 이후에 그 미국이 이제 유럽을 그 원조를 했던 게 이제 마션 플랜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초창기의 비용이 뭐 1,00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500조 규모까지 지금 이제 뭐 잡히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그 한 해 거의 예산에 그 맞먹는 수준이죠. 그래서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치를 상회하는 그 규모이기 때문에 뭐 한 나라 뭐 그냥 일개 개인으로서는 좀 이제 힘든 부분들이고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MF 원조라든지 기존에 러시아 동결됐던 그런 자금들을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메꿀 좀 예정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재건 비용 자체가 이제 500조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IMF 관련해 가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단 뭐 추정을 하고 있고 일단 그만큼 비용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일단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데 뭐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그 대장 주격들로 뭐 현대해버다임이라든지 데모 이런 종목들이 좀 붙어졌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좀 눌렸습니다. 뭐 지수가 좀 이제 초반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분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갭으로 뜨면서 급등세가 나왔지만 계속 그냥 그대로 이제 종가까지 쭉 그냥 하락하는 모습들 중간에 이제 뭐 보합으로 밀렸지만은 약보합으로 빠지면서 이런 계단식 하락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또 일단 종가 하락 마무리가 나왔고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도 10월 21일에 이제 최고점 찍고 계속해서 지금 4거래일째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대에버다임과 마찬가지로 최고점 초반에 찍어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 하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그래서 일단 지금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게 러시아 지금 공격 관련해서 뭐 핵공격이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뭐 완전 100%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지만이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좀 충분한 단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단순히 이제 재건 관련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반대급부에 있는 섹터들과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보셔야 한다. 한쪽 부분만 보셔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또 주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크헌터 전문가님 노란톡 입장 QR코드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다크헌터 전문가님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를 통해 QR코드 갖다 대셔서 노란톡 입장하시고 또 장중 단타라든지 이 장중 대응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두 번째 주제 역시도 재건 뭐 인프라 이런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최근에 철강이나 시멘트 쪽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네네. 건설 기계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쪽도 움직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 이슈가 앞으로 또 지속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마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네. 따온 이름이 유럽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이제 마셜 장관이 아, 사람 네. 이름이군요. 네, 유럽을 이제 좀 복구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 주도하에 이제 지원금을 해서 복구 전략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약 네네. 100조 원 가량 정도 되는 금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해서 유럽이 지금 살기 되게 지금은 좀 안 그쵸, 예, 좋아졌지만 안 좋죠.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나름 동유럽에 속해 있는 또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건에 우리도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주자라는 명칭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네. 뭐 과거에 그린 뉴딜도 그렇고 네네. 과거 명칭들을 많이 따오네요. 뉴딜도 이제 과거 뉴딜 정책 따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뭔가 이제 새롭게 내가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명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 뭔가 업적이 있으면은 그 업적을 뒤따른다라는 개념 뭐 아.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플랜 계획을 이름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유로존 입장에서는 향후 한 500조 원은 들여야 우크라이나의 그 기본적인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부분들이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000조 원. 아, 2배 달라 이거죠, 2배. 네, 묶어 더블. 우리 500조 갖고 안 된다. 천조 줘라. 좀 욕심이 많아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물자 지원받을 때나 이럴 때도 좀 욕심이 많아서 돈으로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군수 물자로 줘야지. 대놓고 얘기하네요. 예, 미국 군수업체가 돈을 버는데 네. 그래서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네네. 돈으로는 안 주죠. 돈으로 달라 그러기도 하고 좀 욕심이 있는데 2배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15조 원 정도씩 예, 그 정도 수준 정도씩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장기 복구 계획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500조, 1000조가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남의 나라 도와준다고 우리나라 망할 일은 뭐 유럽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예산을 짜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럼 이런 문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어떤 업체들한테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이냐. 간접적으로 놓고 보면은 의미상,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인맥주라고 하면은 누구랑 대학교 동창이다, 고등학교 동창이다, 초등학교 동창이다, 뭐 아니면 어디 회사에 같이 다녔다, 단체다 이러면은 그게 그냥 인맥주가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걸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냥 같은 대학교 또는 조금 말 한두 번 걸었을 수 있는 같은 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연계성을 찾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얼마나 참여를 직접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할 수 있겠느냐를 놓고 본다면 그다지 확률상 실제 수혜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성격으로 가는 그런 명분을 찾고 거기에 선행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국내 재건 관련된 무슨 뭐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뭐 건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지금 분석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뭐 일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계성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유럽을 기축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도와준다, 또 미국도 도와준다 해서 도와주는 국가에는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누가 대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동이 편한 유럽 건설사 부분이나 아니면 미국의 물자 부분들 위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요인 쪽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질적인 실수에는 극히 제한적이나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슈 하나가 소중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하나가 있죠. 더티밤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서방권에서는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이 뭐 핵은 아니더라도 핵에 준하는 수준의 더티밤이라는 이제 어떤 폭탄 부분들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이걸 루머를 이제 확산시키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거짓 기사를 서방이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왜 핵핵거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더티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게 된다. 그게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 됐건 실제 러시아가 터트리게 됐건 터트리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이게 1회라도 어떤 지역에서 터지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제 마셜 계획은 초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된 지역 부분들에 실제 들어가서 재건을 한다는 것은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서 아시죠? 일본 사태를 봐서도 재건 자체가 최소 몇십 년에서 100년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더티밤 사건이 터진다면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주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더티밤, 이 전쟁 이슈도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재건 얘기가 나오고 평화 모드 다시 살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이슈들이 터진다면 재건 이런 이슈들은 물거품이 될 텐데 전쟁은 역시 없어야 되겠죠. 없이 그대로 이제 재건이 착착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사실 이런 더티밤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요. 네. 뭐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많은데 네네네. 뭐 제가 또 2부 출연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네네. 오늘 많은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강의 자료 준비해 주셨나요? 예, 우선 뭐 더티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진짜 좀 더러운 폭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쓰면 안 되는. 자꾸 헥헥거리고. 네네, 헥헥거리고 뭐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네. 자, 오늘 온라인 모래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 앞에는 지금 며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연준이 집중하는 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월 초분에 금리 결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시장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번 주에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을 하면서 150기법 설명을 드리고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격도는 복귀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그래서 미처 다 넣지 못한 내용 150기법에 대한 마무리 내용과 함께 실질적으로 종목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계산하는 매매법을 확인해 보는 시간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 150기법 설명과 함께 다시 들어갈 거니까요.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는 참여했는데 정보를 다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참여하셔서 시장 설명과 함께 150기법을 마스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이 150기법 지난 시간까지 이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실전 적용 그리고 사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들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 후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00% 무료로 바로 이제 8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속하셔서 방송 입장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 A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쉼없이 진행되는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순위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과 STX, BCNC 세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과연 또 한 방 있는 수익률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이 세노텍과 이 포스코 엠텍 편입 실패 그리고 매도를 제외하고는 해성 TPC도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셨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과 코스모 신소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포스코 엠텍은 보유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TPC와 세노텍만 매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이렌텍, 무림페이퍼 그리고 일진파워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무림페이퍼 상승 랠리도 또 기대를 하고 계시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님 대주산업 유니온 머티리얼 이후에 현재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린케미칼은 편입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SM을 매도를 해주셨어요. 9.3% 수익률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 매도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원익 P&E로 인한 수익률 그리고 이제 순위 상승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는데 ITM 반도체와 경동 도시가스, 오디텍 세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죠. 피플바이오와 휴마시스 두 종목 모두 매도해 주셨고 휴마시스는 어제 편입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슈팅이 나와주면서 빅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조일알미늄 KBG, LS전선아시아 세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현재 2위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죠. 데모와 EV 수성을 통한 강한 수익 보여주시고 석경 AT와 유신, 조강 ILI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과연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AD테크놀로지, 한신기계까지 모조리 포트를 매도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수익률 40%까지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야, 정말 깔끔하게 지금 40%까지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1등은 다르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현재 보유 종목 AS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업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맨 먼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먼저 좀 이제 보도록 하면은 어제 이제 BCNC라는 종목이었죠.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일단 오늘 장세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닥 좀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거의 고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살짝 3%가량 올랐지만은 거의 그냥 매수가 언저리에서 계속 분할 매수 가격대만 주면서 좀 이제 유지를 됐다. 항상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게 한 번에 이제 매수한 게 아니라 이 분할 매수에 대한 중요성을 늘 이제 좀 말씀드리거든요. 본인의 이제 시드 대비해서 한 번에 100% 담는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20% 분할 매수하고 또 20%, 3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일단 매집을 좀 하시는 말씀을 드리겠고 B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 차트상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계속해서 지금 뚫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달리면서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61선 라인 때, 120선 라인 때, 상단 라인 때까지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19,000에서 2만 원대까지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같은 이제 그 종목군으로 보자면은 그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원익QH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대 뚫으면서 이제 추세 반등 나와주는 움직임 이런 흐름들이 이제 BCNC에서 나올 수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종목 말씀드리면은 지금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지수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 라인대가 좀 나오다 보니까 거래 없는 이제 이런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제 거래가 전혀 없는 하락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추매를 좀 하시면 좋다.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돌파 나올 때 20선 또 120선 한 번에 뚫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STX 하나 더 이제 잡아드리면은 STX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없는 이제 조정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번에 이제 니켈 관련해서 이런 그 원자재 관련 쪽 21선 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5,000대까지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전략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의미 없는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포트가 꽉 차셨었는데 네. SM을 매도해 주셨어요.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전략이신가요? 예, 새 걸 가져와야 되니까. 네. 그렇다 종목을 안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전은 안 가져올 수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요? 안 가져도 돼요? 그래도 그렇군요.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SM은 네네.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SM은 그럼 더 갈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건데 네.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S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직 나올 재료들이 뭐 여러 개가 또 있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됐었던 라이크 기획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앞으로 또 나올 성장성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치가 또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특급 재료를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목표 주가 85,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저는 매도를 했지만 여러분들 더 가져가고 싶다면 추세형으로 홀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미 노란톡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이 종목 매도가 나갈 겁니다라고 고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관련된 주식설전 포지션에 대해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으로 매도를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오늘 매도할 거는 할 거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가을철 수혜 부분이고 바닥을 잘 잡아주고 다져주고 있는 상태예요. 특별히 지금 체킹 포인트는 크게 없는 것 같고 한번 이제 몸통형 양선이 한 35,000원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 유지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4만 원까지 무리 없이 가을철 계절적 수혜 요소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로보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막 확보를 해가고 있으신 단계일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하고 다른 굉장히 좀 더 강하고 탄탄한 모습 보여준다고 얘기 드렸고요. 좀 있으면 상장지수 펀드 상장과 함께 관련주들의 어떤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차익 실현점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문제의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격도 기법으로 좀 기대를 하고 우리가 베팅을 좀 한 종목인데 오늘 6.9% 낙폭이 나오면서 진행 손실이 좀 확대된 종목입니다. 어제까지는 눌림이라고 봐주면서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오늘 하락이 조금 아쉬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보이지만 제가 그래서 손절가를 직전 최대 저점으로 잡아놨고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역대급 1,000원대를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0원 이탈만 안 나오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드린 종목입니다. 이격도 기법상으로도 지금 이격도 80선 터치는 해주고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기본적으로 홀딩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절가 가격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지하면서 단기 급등 강하게 나오는 타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킷 스튜디오까지 종목들 AS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또 SM이 더 갈 거라고 보시는데도 매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종목일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치열한 수익권 그리고 이 순위 경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순위들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테마들에 모두 이제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뭐 새만금 테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 재건 테마 둘 다 이제 해당되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종목으로 좀 빠르게 또 수익탄을 좀 해보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 자연과 환경이라든 종목이고 자연과 환경. 일단 뭐 종목명에서부터 일단 뭐 자연과 환경 뭐 종목명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이제 뭐 새만금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녹지 환경된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새만금 생태 환경 그 환경 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그 새만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새만금뿐만이 아니라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도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기존의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그 모듈러 주택 그 시공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필요한 게 그 주택. 빠르게 일단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듈러 주택인데 자연과 환경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재원 관련해서 이제 그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지금 보시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완전 지금 뭐 바닥이에요.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럼 좀 부담되는 가격대가 아니라 지금 바닥대에서 지금 완전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가격 부담대가 없는 좀 종목이다. 지금 이제 뭐 돌파할 수 있는 그 라인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뭐 새만금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 그 서울에서도 그 녹지 생태 관련해 가지고 뭐 조성을 좀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여러 테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뭐 1,000원대, 1,025 하단 라인대인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크게 잡았어요. 기존에 이제 중단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있었던 2,000원까지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이제 그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크게 일단 2,000원까지 좀 보시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단 라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라인대가 987 거의 뭐 바로 이제 동전주로 들어가는 가격대인데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전에 하단 라인대가 이제 700원 라인대 그 위보다 높은 손절가 800원 목표가 2,000원 잡아가셔야 말씀드리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내일 전반적인 이제 시가 흐름들을 눈여겨 좀 보시면서 물량의 이제 10%씩 해서 뭐 1,000원대 전후로 분할 매수를 이제 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자연과 환경이었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이제 8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분할 매수 전략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 또 SM을 또 능가할 만한 기업일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아무래도 SM은 이제 한방 효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이제 제가 밑바탕을 받쳐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무겁게 오를 수 있는 기본 패턴이 있다면 지금 뭐 주대장 전문가님 보니까 좀 날라댕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추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격을 하시려고. 네, 좀 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포지션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성 창투를 준비했는데 또 단기 슈팅을 노리는 종목인 거죠? 네, 벌써 이름만 들어도 대성 대성할 창업 투자. 종목을 투자하는 그런 네. 회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쫓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바닥 부한대를 잡아가면서 상승 추세를 줄 수 있는 분위기들을 슬슬 갖춰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창투사들 같은 경우들에는 이제 어떤 효과들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지분법수의 요소에 대한 어떤 수익 증가 기대 모델을 좀 가져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창업투자 관련 회사가 대성창투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성창투 외에도 창업투자 관련 종목들이
한 종목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투사의 어떤 돌아가면서 주포들이 어떤 매집 푸른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깔끔해요. 바닥을 확인하고 점진 상승에서 22평 추세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끊기면 안 됐어요. 끊기면은 이런 식으로 끊기면은 흐름 부분들이 덜 타이트해지는데 보시면 연속 반등 흐름으로 양봉 이렇게 뻗어지기 시작하면은 장대 양봉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22평 추세를 장악하고 오늘 양선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그런 급등 흐름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월봉선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는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월선의 120 월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타면은 그때마다 상승파들이 충분히 나오고 또 강한 반등파가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바닥은 이미 완전히 확인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 이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변동성에서 또 한국가스공사처럼 매도가 돼서 또 수익률을 깎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전 최대점이 2,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좀 더 높게 잡고 싶은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상향을 해도 되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고지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3,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만 나오더라도 400원 정도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10몇 프로, 20%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직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거래일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간에서 잘 확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성창투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대성창투, 대성할 만한 창업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또 여기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온라인 공개 방송 이 150기법, 네, 또 네. 실전 사례, 그리고 종목들 예시 이런 네. 부분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강의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150기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그쵸. 저거 내가 해볼 만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어떤 기법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는 기법에 대해서. 우선은 좀 반등이 진행된 종목의 눌림목 그리고 눌림목. 거기에서 이제 주포들이 타점으로 다시 급등을 시키는 자리 요거를 포착해내는 방법인데 네. 수학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암산으로는 잘 안 되고요. 가격 라인을 제가 지정해드린 센터를 다 맞춰서 시작 구간 가격과 그다음에 상단 가격을 다 지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태 기준에서도 또 이제 중간 지지 가격을 나눗셈도 하고 뺄셈까지 해가지고 수학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암산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해야 될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 대강 만들어진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성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에 승률 높은 그런 기법이니까요. 오늘 무료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150기법 처음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좋은 기법 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눌림목이라는 것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 다시 슈팅이 나오는 기법을 우리가 N자형 파동이다, 눌림목 기법이다 얘기하는데 수치적으로도 계산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바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늘 이어서 8시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모두 무료고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 참여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슈팅 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 스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